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 KJ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2026년 2월 1일 아침인데 가격은 심각한 상태네요.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냉정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은 늘 이런 방식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둔 채 소신 있고 책임질 각오가 된 사람들만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긴 시간 동안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며 때가 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앉아만 있어도 세상은 반드시 네잎클로버를 건네줄 건데, 문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극소수라는 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 지표인 듯 합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리플과 글로벌 은행들이 자신들의 야심을 위한 발걸음을 멈출 리 없고, 블랙록과 JP모건이 자산 토큰화라는 비즈니스를 중단할 리도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플과 스텔라의 토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에 기죽거나 무릎 꿇을 이유는 1도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근본 있는 자신감으로 과감해져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게 될 2월 8일 이후는 가격이 많이 회복되어 있길 바라며, 오늘은 리플과 형제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스텔라 루멘과 XRP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 커뮤니티를 넥스트 레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넥스트 레벨들은 겉보기에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는 스텔라 루멘에 관심을 갖는 건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제드 맥케일럽과 리플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말이 뭔가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중 서클의 USDC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포함해 30곳이 넘는 체인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USDC만 쓴다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리플과 스텔라는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온 세상이 모두 한 국가의 언어만 쓰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봐도 미국에서 이더리움을 쓰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달러 기반 USDC를 같은 이더리움을 쓰고 있는 한국의 누군가에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해주기 위해 송금을 하면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리 발전된 레이어 2를 장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화와 정산하는 일은 이더리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과 대부분의 체인들은 자기 체인 안에서 발행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통화의 종류가 달라 환율 계산이 필요해지는 순간 반드시 유니스업 같은 대행업체를 통해 중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진행 방식은 이더리움이 일단 유니스왑한테 달러 기반 US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간 환율 계산을 부탁하고, 그 계산된 금액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발행하면서 달러 기반 USDC는 소각시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생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1억을 보낼 건데 동생이 달러로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더리움 은행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직원이 길 건너 환전소에 가서 달러로 받고 오면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리플과 스텔라 은행에서 똑같은 요청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직원이 길 건너 환전소를 가지도 않고 바로 처리해 주길래 제가 아니 길 건너 환전소 안 들리세요? 그랬더니 리플과 스텔라 은행 직원이 저희 은행 내부에 원화를 달러로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후 은행에 머물렀던 시간과 수수료를 계산해보며 야, 리플이랑 스텔라 은행이 훨씬 싸고 빠르네 라고 감탄하는 순간 옆 동네 은행에서 환전하러 길 건너다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XRP 레저와 스텔라는 원장 내부에 환전 기능이 내장된 구조이고, 필요할 경우 XRP와 루멘 같은 토큰이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종 통화 간 환전을 싸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크가 아닌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더리움을 쓰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솔라나를 쓰고 있는 미국의 동생이 달러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하려면 유니스왑 같은 중간 대행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체인 간 메시지 전달과 검증을 위해 체인 링크 같은 또 다른 중간 단계까지 한 번 더 거쳐야만 합니다. 유니스왑이 환율 계산과 교환을 마치고 나면 체인 링크의 CCIP 메커니즘을 통해 이더리움에게는 소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솔라나에게는 발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양쪽 체인 모두 소각과 발행이 끝나야 정산이 완성됩니다. 결국 길 건너 환전소 거친 후 다시 한 번 더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과 스텔라가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길을 건너서 어디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리플을 이용하면 XRP가, 스텔라를 이용하면 루멘이 중간에서 환율과 환전 문제를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왜 리플과 스텔라가 되냐 하면, 리플은 유동성 파트너들이, 스텔라는 앵커 역할을 맡은 파트너들이 체인 외부 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XRP 레저와 스텔라 위에서 계속 거래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에서는 환율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플과 스텔라는 애초 설계 목적 자체가 국제 송금과 결제에 맞춰진 구조였고, 나머지 체인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에 최적화돼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를 보면 알트코인은 무조건 이더리움이다 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유명하다고 해서 국제 송금 시장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까지 최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송금과 자산 토큰화의 시대에 실제로 필요한 자산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떤 체인이 잠재력을 폭발시킬지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모든 개인과 기관이 각자 탈중앙 지갑을 들고 직접 거래하는 세상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블랙록의 비들 펀드도,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도 탈중앙 지갑과 블록체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존 은행 계좌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존 은행 계좌 그대로 쓰는 미래를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선택되길 바라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왜 이더리움과 솔라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금융권 입맛에 맞게 기술을 손보고 있을까요? 왜 중앙화 설계인 ISO 20022 메시지 표준에 맞추려 할까요? 결론은 이상은 탈중앙이지만 현실은 중앙화 속에서 핵심 조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 국제 송금은 리플, 개인 송금은 스텔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본 스텔라의 특징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우리는 블록체인만 깔아줄 테니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세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술 위에서 당장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더나 솔라나처럼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은행들이 쓸 수 있는 조건만큼은 우리가 먼저 갖춰보겠다. 그래서 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송금은 우리 스텔라를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리플은 애시당초 대중 인프라나 개인 송금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은행과 금융기관 그쪽에 모든 걸 쏟아붓는 느낌이었죠. 이걸 보면 리플과 스텔라는 결국 브릿지를 통한 송금이라는 기술의 방향은 같지만 리플이라는 법인과 스텔라 재단이 그 기술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또 라이벌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리플을 보고 있자면 은행과 협업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은행이 갖춰야 할 라이선스들을 직접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라이선스까지 하나씩 손에 넣으면서 은행 그 자체가 되려고 합니다. 반면 스텔라의 행보를 보면
자신들만의 앵커라는 작은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고 그걸 송금 라이선스를 이미 갖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선택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앵커를 채택한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루멘을 쓰게 되고 결국 리플과 스텔라 덕분에 노스트로 계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리플이든 스텔라든 노스트로 계좌에서 은행들을 해방시켜 주려면 그에 맞는 법정화폐 유동성을 은행들 대신 책임져 줘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리플은 유동성 파트너와 커넥터로, 스텔라는 앵커로 해결하려는 거죠. 굳이 이 둘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다면 리플은 은행 인가와 유동성 파트너 확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와 스텔라는 자신들의 앵커를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선택하게 만드는지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곧 리플랩스라는 법인과 스텔라 재단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하느냐의 문제겠죠. 지금 나오는 평가들을 보면 기업들을 인수하고 RLUSD를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유동성 확장뿐만 아니라 XRP 레저의 확장력까지 넓히고 있는 리플이 스텔라보다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두 프로젝트 모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을 선명하게 해보시면 여러 댓글창에 환호가 가득 차면 머지않아 하락장이, 비난과 조롱이 난무한 후에 상승장이 왔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사라질 징조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쓰일까요? 저는 항상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겁먹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기 위해서 지금 모든 코인이 영원일 경우 어떤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가장 높아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봅니다. 가치라는 존재는 미래라는 불투명함 속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을 현실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숫자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한 크기와 타이밍까지 미리 알아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간의 몸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그리고 지겹도록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때도 너무 정확한 이유들을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소중한 일상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멘탈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믿으시든 의심하시든 이 채널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제가 믿고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포장애라 불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도 계속해서 제 영상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공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을 존경한다는 제 진심을 다시 한번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